네, 안녕하세요.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선배님들 전부 반갑습니다. 주식환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2월 3일이고요. 어제 우리 국내 증시에 무슨 일이 있었죠? 자, 검은 월요일이라는 게 생겼었습니다. 저도 어제 하락을 보면서 좀 과한 하락이 나왔다, 과한 패닉 셀링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어제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도요, 자, 검은 월요일을 딛고 하루 만에 분위기 끈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실상 어제의 하락을 전부 다 돌려주는 증시 자체에 엄청난 상승이 나와주면서 어제의 하락 다 메꿨죠. 메꾸고 나서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코스닥은 조금 코스피보다 모자란 감이 있지만 어쨌든 이 회복을 해줬다라는 게 중요한 거기는 하죠. 그래서 어제의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반도체주들이 이 조정을 받았던 거 오늘 다 메꿔주면서 삼성전자가 거의 10%의 상승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네요. 역시나 우리 국내 증시는 아직도 견고하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정리는 이 정도만 해보고, 우리 기술 있죠? 어제 나왔던 공시가 있습니다. 뭐였죠? 자기전환사채 매도 결정이라는 공시가 나왔는데, 이게 좀 재밌을 수 있는 메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볼게요. 최근에 사들였던 전환사채가 얼마 안 됐습니다. 바로 이때예요. 1월 29일 날. 자,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이라고 해서 사들였었는데, 이걸 바로 매도를 치기는 했어요. 사실 공시만 봤을 때는 좋지는 않습니다. 100억 중에서 50억가량 되는 거를 매도한다라는 건데, 자, 회사에서 이 전환사채를 샀지만 다시 사모펀드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이 오버행 이슈가 다시 한번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게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야, 우리 기술 큰일 났는데?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이 전환사채를 사들였던 이 사모펀드 세력들 있죠? 이들 입장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유추가 되는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기술이 갈 건데 기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거니까 명확하게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조정이 안 나오고요. 자, 단순하게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요, 어떻게 해요? 투자 경고를 해제시키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 상황이 여실히 지금 좋기 때문에 저는 이쪽을 더 크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요, 어떻게 해요?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정한 구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추매를 함으로써 이중을 늘려볼 수 있는, 이 전환사채 물량을 받아간 이 세력들의 평단가 있죠? 얘네를 역으로 계산을 해서, 아, 여기까지는 딱 버텨주겠구나, 어딘지 딱 봤을 때 여기겠구나 이런 거를 오늘 알아볼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상 오늘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 시작하기 전에 딱 이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거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요, 우리 기술의 신고가 혹은 어떤 구간이요? 우리가 3만원까지도 한번 노려보자 라는 뜻에서 댓글로 3만원 혹은 신고가 작성 부탁드려 보면서 영상 시작할 건데요. 제가 항상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필수다라고 부탁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유튜브 정책상 구독, 좋아요,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들이 다른 주주분들께 추천 영상으로 뜹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 어제죠? 2월 2일 날도 우리 개인분들이 우리 기술을 210만 주가량 매수를 진행해 주셨던 만큼, 만약에 이런 분들께서 제 영상을 시청하시지 않으셨을 때, 혹여나 어제처럼 장이 밀린다 혹은 어떠한 이 리스크들이 발생한다 라고 했을 때 이 투매 물량을 내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매 물량을 절대 내보내실 필요 없다, 이 매도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걸 제 영상을 통해서 다들 알아가시고 또 배워가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영상으로 떠서 시청하실 수 있게끔 어떻게 해요? 자, 좋아요랑 댓글 3만원 신고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우리 기술 올라갈 이유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이 공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1월 29일 날 나와 있는 공시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50억의 가치가 있는 전환사채를, 정확하게는 우리 기술이 발행한 사채입니다. 이 사채를 가져갔던 사모펀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사모펀드에게 다시 가져오는 공시 내용이었죠. 소위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콜옵션을 행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랑 반대되는 경우는 이제 풋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가요, 그냥 회사에 우리가 전환사채 상장 안 시킬 거니까 그냥 다시 돈으로 돌려주세요, 이거를 이자 받아서 다시 현금으로 가져가는 걸, 이거를 풋옵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알아두시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래서 이 향후 50억에 대한 가치를, 이자를 얹어서 우리 기술 측이 사옵니다. 얼마예요? 53억에 사왔어요. 향후 처리 방법은 이사회를 통해서 추후에 결정한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여기 나와 있는 15회차 전환사채가 발행이 됐었다라고 했었잖아요. 이거를 분기보고서에 가보면 자, 어떻게 나와요? 왼쪽에 있는 증권 및 발행을 통한 자금을 조달하는 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 보게 되면 밑에 뭐가 있어요? 내려서 보게 되면 자, 여기 있다. 무기명 이건부 무보증 전환사채라고 15회차가 있어요. 자, 총액이 이제 이게 100만 원이니까요. 100억입니다. 100억에 대한 전환사채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 50억에 대한 가치를요. 1월 29일 날 다시 사들였고요. 앞전에 12월 29일 날은 어떻게 했죠? 12월 29일 날도 마찬가지로 사들였습니다. 53억이에요. 근데 이때는요, 이 내용이 중요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어떤 거였습니까? 향후 처리 방법이 취득 후 소각이었어요. 이게 완벽히 주주 친화적인 내용이다. 주주 친화적인 공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전환사채라는 게 결국엔 주식으로 상장됐을 때 주식으로서 이 주주의 입장에서는 희석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100주의 주식이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100주가 더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 가치가 희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여기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죠? 전환가액, 주당 전환가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245원이 있는데 만약에 이들이 상장을 시켰다라고 하면 이 가격에 상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전환사채가 상장이 된다 그러면 기계적인 조정이 나옵니다. 근데 1월 29일 날에 나왔던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았던 게 맞았지만 자, 1월 29일 날 나온 게 어떻게 해요? 다시 제3자에게 매도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표면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자, 50억에 대한 전환사채를 어떻게 하죠? 53억에 다시 사왔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146억에 다시 매도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50억에 사와서 140억에 파는 거니까 90억가량의 이득을 보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회사가 90억이라는 금액을 챙기게 되는구나 라고 해석이 나오는 건데 자, 근데 이들의 전환 가액이요. 얼마였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245원이에요. 자, 이 말은 이들이 상장을 했을 때 현재 주가가 9,070원입니다. 압도적으로 평단가가 낮아요. 낮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자, 계산을 해보게 되면 주식수로 환산을 하게 됐을 때 여기 나와 있죠. 227만 주. 대략적으로 한 220만 주 가량이 된단 말이죠. 자, 대략 한 220만 주 공시사항에 나와 있는데 이걸 현재에 대한 주가로 계산을 해보자고요. 곱하기 9,070원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금액적으로는 한 2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모펀드에게서 사들였던 이 채권을요 다시 매도한 가격이 146억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사모펀드가 투자 금액이 146억이에요. 근데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봤을 땐 199억 원, 약 200억 가량이죠. 이렇게 보게 되면 사모펀드 입장에선 50억의 이득을 얻어갈 수 있다. 그죠? 근데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안 좋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역으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집중해주세요. 중요한 내용이 지금 나갑니다. 그러니까 좋아요랑 3만 원 남겨주시고요. 지금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사용한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죠. 자, 86억 5천만 원을 적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얼마로 나누면 되죠? 주식수로 나눠보겠습니다. 222만 7,171주예요. 정확히.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들의 평단가가 6,577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라인으로 한번 그어보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가격에서는 추매를 해도 좋다라고 감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해되실까요? 이 세력들이요 50억에 대한 전환사채를 146억 원에 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들이 사용을 했던 금액에 대한 평단가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이들의 평단가를 주식수로 환산을 해보니까 6,500원대에서 한 6,600원 사이에 위치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여기가 깨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은 우리 기술이 가지고 있는 호재라든지 이런 재료라든지 시장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여기까지 빠지기에는 어렵다라고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사모펀드 역시도 사들였다라는 거 결국엔 위로 올려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그 윗구간에서 매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우리 기술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환사채 세력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다시 분기보고서로 갈게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15회차 이거 절반은 넘겼습니다. 절반은 소각하고 반은 매도를 했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아마 2월 28일부터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상장시킨다라는 내용이 나올 건데 그리고 나머지 물량도 보시게 되면 4월 30일 그리고 7월 21일 각각 전환사채 상장을 진행할 수 있는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엔 이들이요 엑시트를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가를 위쪽으로 올려쳐줄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 전환사채 세력들이요 시작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근거가 차트에도 다 녹아져 있습니다. 얘네가 올려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우리 기술을요 차트를 넓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길게 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게 언제죠? 한 7년, 8년 그때쯤 위치죠. 그동안에 박스권을 형성했었습니다. 이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주가가 이 밖을 나오지 못하고 박스권 안에서 움직였었어요. 근데 이 어마어마하게 길던 몇 년간의 박스를요 이번에 거래량을 동반시켜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돌파했던 구간도요 더 길게 놓고 보게 되면 자, 어떤 구간까지 있죠? 자, 바로 여기까지도 나옵니다. 이 구간을 더 늘려서 보게 되면 16년 전, 15년 전이죠. 정확히는 이때 박스권 상단부를 강하게 뚫어 올려주면서 최근에 엄청난 거래 대금과 거래량을 동반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가 얼마였어요? 이때가 1조 2천억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7천억. 그리고 이때가 아마 6,800억이죠. 그 전이 4,600억이다. 자, 이걸 다 더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3조가 넘는 이 거래 대금을 사용했습니다. 거래량도 거래 대금이지만 돈이 엄청나게 써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물대 차트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차트를 길게 놓고 보게 되면요. 우리 기술이요. 폭발적인 거래량이 터졌던 때가 뭐 이때가 있을 수 있겠고 이때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다 하단부예요. 그래서 이 세력들 입장에서 지금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구간은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저항이 걸려있는 라인은 어떻게 볼 수가 있죠? 이 심리적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 라인이에요. 물론 20년 전이라서 이쪽에 쌓여있는 매물대는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상황이 맞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지금 단숨에 2만원까지도 올려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1차적으로는 2만원대까지도 단숨에 올라가 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구간이 나오겠죠. 자, 이 구간이 어디냐? 대략적으로 한 5만원 정도 됩니다. 이 라인에서 실제로 매물대가 형성이 되면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한 4년 전이에요. 그래서 24년 전에 여기가 매물대로 작용을 함으로써 상승을 막는다? 그럴 일 없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이런 모든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들은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 기술은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죠? 이제는 시작을 했다. 그리고 단기적인 박스권을 자, 어떻게 해요? 강하게 거래량을 동반해주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이 말에는요, 결국에는 드리블을 이제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좋습니다. 근데 차트만 보기보다 재료도 봐야 돼요. 재료도 봤을 때 올려야 되는 명분이 있어야지만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원전 섹터의 이슈가 뭐가 있었죠? 아, 이거죠. 이제는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 정책으로서 친환경에서 이제는 원전으로 가닥이 잡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추가 원전에 대한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엔 이 일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건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요, 정부의 정책이 됐기 때문에 대세의 섹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이죠? 다시 주목받는 동해안 원전 벨트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벌써부터 신규 원전 유치에 각 지역에서 발벗고 나서고 있다는 건데 사실 원전은요, 혐오 시설이에요. 혐오 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너도 나도 원전을 유치하겠다라고 해요. 실제로 네이버에만 기사를 보게 돼도 이렇게 많이 나오죠. 대구시에서도 원전 유치를 계획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밑에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또 이렇게 신규 원전 후보지에 부산, 울산, 경북 유치 경쟁 예고를 한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만큼 이제는 원전이 중요한 포지션이 됐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자, 물론 이게 메인은 아닙니다. 또 최근에 정정 공시가 나왔던 게 있어요. 물론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몇몇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요. 정정 공시가 나왔던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건데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잖아요. 자, 아시다시피 두산은요, 글로벌 기업입니다. 글로벌 원전에서도 먹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자, 바로 미국의 시장이에요. 자, 이렇게 입을 모아서 AI 100년 만에 성장 변곡점, 반도체 원전은 하나의 슈퍼 사이클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결국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한 이유가 뭐예요? 슈퍼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자, 이 반도체가 어디에 들어가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를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데이터 센터에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이클이 온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세요? 이 데이터 센터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요, 사실은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40%에 대한 비중이요, 전력에 대한 인프라예요. 반도체가요. 그만큼 원전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다가 여기에 역시나 우리 기술 마찬가지로 실제로 참여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우리 기술이 올라가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명분을 보자고요. 차트랑 거래량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료까지도 이제는 붙어줬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앞전부터 시작이 됐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바로 원전이라는 게요. 자, 여기에다가 세 번째, 미국 시장까지 완전히 열리게 된다라고 하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두산 에너빌리티랑 우리 기술이 거래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기술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 이제는 명분이 완벽히 생겼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주식을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뭐를요? 우리 기술 영상을 정말 많은 주주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 댓글, 신고가 혹은 3만원, 자, 각자 적어주시거나 두 가지 다 적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기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 재료들이 너무나 많고 명분이 완성된 만큼 다른 분들께서 영상을 시청하셨을 때 투매 물량을 내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추천 영상으로 뜰 수 있게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는 신고가랑 3만원 한 번씩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많으신 주주분들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가져온 게 있습니다. 자,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결국 선물이라고 하면요, 종목이겠죠? 자, 근데 제가 가지고 온 종목도 재미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 있죠. 뭐냐? 저는 10배거도 도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주식의 모든 요소들 있죠? 수급, 재료, 그리고 뭐 차트, 이런 측면을 다 들여다 봤을 때 갈 수 있다라는 논리가 완벽하니까 들어보시고 괜찮다라고 싶으시면, 생각 드시면 소액 정도는 한번 포트에 구성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황금설이 준비한 종목은 어떤 거냐?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요, 인수합병이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이 됐죠. 그래서 앞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삼성전자가 항상 주가가 올랐을 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결국 이렇게 코로나 때도 주가가 10만 원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자, 사이클이 종료가 되면서 이렇게 반토막이 나버리는, 소위 말한 이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요,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주력이 반도체다 보니까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요, 매출도 떨어지고요, 자, 주가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선 거겠죠. 그래서 지금 추진한 게 로봇 사업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진한 게 전장 사업까지도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미래 먹거리는 전장이랑 로봇이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두 사업에 있어서 우리 삼성전자의 이 장바구니죠. 이 장바구니에 들어가 볼 수 있는 바로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에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정답은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 기본적으로 로봇 사업에도 필요하고 전장 사업에도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이 로봇과 자동차에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이런 부품 정도로만 라이트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정확히 이는 어떤 거냐면 거리를 측정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결국엔 로봇의 완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습니다. 다 납품을 받고 공장에서 최종적으로 납품을 받아서 조립을 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자율주행 ADAS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품을 공장에서 위탁받아서 조립을 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을 인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이 기업이요, 추후에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정리해보자면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도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습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품들을 납품하면서 메꿔주는 이 회사다 보니까 전장 사업에도 필요하고요, 로봇 사업에도 필요한 이 기업이요, 추후에는 인수합병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최근 시장 상황에서도 자율주행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냄새를 맡은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죠. 이들이 아시겠지만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죠?
자, 삼성전자가 인수했다라는 내용만으로 얼마 갔죠? 바닥권 17,000원에서 최근까지는 78만원도 트라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무려 40배가 넘는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엄청난데,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정도까지, 40배까지는 아니어도 보수적으로도 10배거만 노려보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수합병이 늦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이면서, 그리고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이런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요, 돈 냄새를 맡고 미친 듯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큰 돈을 딱히 사시지 않아도요, 딱 300만 원만, 이거 10배가 달성하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이거 한 번씩들 받아 가셔서요, 꼭 포트에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자,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된다고요? 우리입니다. 자, 우리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황금소리 준비한 이 템베거 후보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한 번씩들 받아 가셔서 꼭 포트에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 선배님들 중에서 오늘 말씀드렸던 이 매수 타점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그리고 혹은 우리 기술 내가 갖고 가는 건 좋은데 어디서 타점을 잡아서 매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우리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반복적으로 안내드리면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라고 보내셔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많으신 주주분들은 웬만하면 눌러주셨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요 3만원을 응원해 주시면서 우리라고 보내셔서 한 번씩들 받아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짧지 않은 영상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